우리 가족 생활비를 줄일 수 있을지 일단 저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데 어디서 줄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잘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하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비 줄이는 고수를 만나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식비 줄이기 고수 안영경 씨. 제가 식비 절약하는 비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은 냉장고 안에 있다는데요. 바로 냉장고 속 재료 먼저 비우기. 불필요한 재료 구매를 막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 중인 음식과 재료엔 이름표를 붙여둡니다. 냉동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도 있다고요. 약 30%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유통기한 임박 상품. 평균 6,000원인 떡볶이도 4,450원에 구매했습니다. 농산물 물가가 끊임없이 오르는 지금 맛은 그대로 가격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거는 못난이 상품이에요. 이렇게 작은 흠집들이 있어서 제대로 된 가격을 못 받는 상품들인데 이런 건 사이트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직거래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사면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장을 볼 때도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매주 마트에서 발행하는 전단지, 요일마다 할인하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장 보기 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때 온라인 가격 비교까지 하는데요. 990원인 온라인 가격과 달리 1,500원인 마트 가격에 시금치는 온라인에서 구매하기로 결정.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멀어도 할인마트를 이용합니다. 한 근에 15,000원 이상인 삼겹살 대신 6,090원의 앞다리살 구입. 돼지고기 하면은 목살이나 삼겹살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이 앞다리살도 맛도 괜찮고 훨씬 더 저렴합니다. 미리 구매할 품목을 정해뒀기 때문에 막힘없이 장을 볼 수 있는데요. 초등학생 자녀까지 모두 4명, 4인 가구 평균 한 달 식비는 약 176만 원인데요. 식비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다른 가정보다 많이 좀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과연 한 달 식비는 얼마일까요? 10만 원이요. 정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와, 세상에 저런 방법이 다 있네요. 일단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걸 딱 보면서 느꼈고요. 제가 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트 문 닫기 전에 한 9시, 10시쯤 가면은 어머님들이 엄청 붙여주시거든요. 마감 세일. 마감 세일 그거 했는데 오늘 더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고수인 거 인정하는 게 저도 보조개 사과, 흠집 사과 사서 먹었는데 온라인 직거래가 더 싼지 몰랐어요. 직거래. 거기서 구입을 해야겠다 팁을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그 생활비 아끼기의 고수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현경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아유 세상에. 네, 정말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아니 4인 식사비. 공개를 안 하셨잖아요. 네. 4인 그 식비를 얼마큼 쓰시는 건지 얼마 쓰시는 거예요?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아 도전인가요? 끝까지 안 알려주시네요. 퀴즈인가요? 퀴즈인가요? 네.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너무 자신. 그러면 저희 집 기준으로 대폭 줄여서 130만 원. 130만 원? 네. 식비, 식비가 130. 네. 그거밖에 안 가족이니까. 남는다고요? 아니 이게 그렇게 쓰실 것 같다고. 고수니까. 고수니까. 우리는 뭐 훌쩍 그러니까 넘어가죠. 저보다는 한 반 정도는 안 쓰실 것 같아요, 고수니까. 저도 아낀다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시지 않을까요? 100만 원 4인 가족인데? 4인 가족 네. 100만 원. 이건 고수니까. 궁금한데 이거 외식비 포함이에요, 아니에요? 포함이에요. 외식비 포함해. 포함. 와, 그 100만 원 안 돼? 그거 좀 올려야겠다. 얼마예요? 130. 그래서 얼마인가요? 얼마입니까? 저희 집 한 달 식비는 두둥. 40만 원입니다. 네? 말도 안 돼. 40만 원? 장난이 심하시다. 40만 원이면은 이게 네, 140만 원 아니고요?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에 40만 원. 그 시내 좀 고급스러운 식당 가서 먹으면은 금방 나가거든요. 이만큼 한 번 나가면 이거 썰어 이만큼 먹으면 한 번에 40 나가요. 그러니까 썰어 먹는 집 가면 바로 나가는데 아니, 이런 말이 안 분이 방송 나오는데 나가면 안 이게 돼요. 가능한 거예요? 저 궁금한 게 애가 둘인데 애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9살, 11살입니다. 한참 잘 먹을 지금 텐데. 한참 잘 먹고 키워야 될 때 4인 가족 40만 원, 전 이거 믿기지가 않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4인 가족 평균 그 외식비와 그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평균이 있을 거 너무 아니에요. 당황스럽네, 이게 정말. 정말로 뭐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말 잘 아끼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통계치가 당연히 있겠죠. 2023년도 기준으로 표준 생계비 중에서 이제 4인 가족 기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 2명을 끼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식비가요 17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 40만 원이면은요 이거 뭐 4분의 1로 지금 상환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안 믿겨요. 예를 들어서 뭐 생활비 중에 우리가 문화생활비라고 있잖아요. 영화 안 보면 되고요. 공연 안 보면 되고 책 안 사면 돼요. 근데 이 식비 같은 거는 아낀다고 아낄 수가 없는데 이 정도가 가능한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선생님께서 쓰고 계신 방법이 정부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다 사용하는 방법인데 뭐냐면 미리 정하는 거예요. 미리 돈을 얼마 쓸지를 정하는 거. 그 예산 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화면에서 보시면은 또 품목도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품목 정해놓는 거, 미리 항목, 지출 항목 정해놓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도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업 살림이든 나라 살림이든 가정 살림이든 할 때 미리 얼마 쓸지를 정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한 달 단위, 일주일 단위, 하루 단위로 쫙 쪼개서 이날은 이 안에서만 써. 그 안에서만 움직여. 이렇게 만들면 비용 관리가 되거든요. 아마 그 방법을 써서 잘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마 결산도 잘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쓴 다음에 네. 한 달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뭐 1년이 지났을 때 나 얼마 썼다. 예산에 비해서 많이 썼다, 적게 썼다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그 다음 예산 책정할 때 또 반영해가지고 더 책정하거나 덜 책정하고 이렇게 하시면 아끼시지 않을까 싶고 또 뭐 외식 좀 덜 하시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은 경제 전문가 두 분은 이렇게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아니 저는 좀 어려운데 어렵긴 한데 시선이 좀 말 떨어지신 분이 떨어지시네요. 아니신데. 당황스러운데 저는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아낄 건 아끼고 네. 또 벌만큼 벌자. 그런 마인드에서. 근데 미리 정하는 건 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계좌에 돈 딱 예산만큼만 넣어놓고 체크카드 쓰시거나 있는 만큼밖에 못 쓰기 때문에 잔고가 줄어들 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 덜 쓰게 됩니다. 일단 저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막상 또 딱 장바구니 들고 시장 가면 왜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은지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박태원 아나운서랑 김경화 씨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지금. 네, 생활비 자리 줄이기 많아요. 고수 양 옆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배울 점 춥대요. 많습니다. 네, 오늘. 궁금한 거 여쭤보세요. 네. 일단은 입을 좀 다물고 네. 우리 시어머니께 좀 TV를 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제가 위축되고 지난주만 해도 제가 해산물 포차 가서 20만 원을 썼거든요. 아이고. 해산물 비싸거든요. 먹어줘야 돼. 네. 다음 달에 벌 것까지 이번 달에 땡겨 쓰는 게 저의 소비 형태인데 외식을 정말 안 하시는 건지 이게 외식비 포함 식비라고 하신 게 너무 놀라워요. 삼겹살집에서 4인 가족이 고기만 구워도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예.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있는지. 고기를 안 드시나요? 그러게요. 아니요. 삼겹살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있습니다. 다만 집에서 사다가 해 먹고 있고요. 외식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에 먹고 있고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생고기가 비싸니까 냉동이나 이제 수입 제품도 애용을 하고요. 네. 부위는 앞다리살, 뒷다리살이 좀 저렴해요. 이런 것도 애용하고 있습니다. 자, 하긴 그렇다면 돼지고기가 이제 앞다리살, 뒷다리살이 지방이 적어서 어떻게 보면 건강에는 좀 유리한 네. 점이 있을 것 제육볶음 그게 같은데 맛있지. 네. 돼지고기는 알겠어요. 소고기는 그러면 드세요? 소고기? 네, 할인마트에서 네. 수입을 좀 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아, 때도 세일 할 네, 구입을 하고요. 아니면 장날에 가시면은 네. 한우 잡는 날이 있어요. 한우 잡는 소 잡는 날. 네, 그때 가시면 말로만 듣던 할인해서 소 구입할 수 잡는 날. 있습니다. 네. 부지런하시네요. 부지런하시네요. 진짜. 자, 부지런하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 한 번에 장 볼 때 네. 얼마 정도 보시나요? 한 번에 한 번에 저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정도 장을 보고 있는데요. 네네네네. 일주일 이제 식비는 한 3만 원에서 총 예? 한 7만 원대 나옵니다. 일주일에요? 일주일이요? 하루가 아니고? 네. 잠시만요. 일주일이요? 일주일 식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안은경 씨의 일주일치 그 식비 영수증 한번 모아봤거든요. 장바구니에서 이렇게 담았던 거 봐야겠어요. 결제한 영수증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쓰셨을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저렇게 아니, 닭 한 마리만 사오실 수가 있지? 그러게 5,990원. 그러니까 6,000원 정도에 사셨고 그 옆에 떡볶이 우유 떡볶이 밀키트 사긴 8,360원. 그 다음에 콩나물 한 박스 한 박스예요. 한 봉지 아니고 네. 2,500원. 달걀 한 판에 5,900원. 앞다리살 6,000원 정도로 팽이버섯 1,000원에서 저 정도면 진짜 일주일에 정말 일주일에 2, 3만 원 저거밖에 안 안으로, 샀다고요? 그죠? 근데 채소가 저 정도 가격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버섯 예, 싼 것만 사시고. 콩나물 한 박스에 2,500원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싸게 사요? 할인할 때 위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콩나물은 3.5kg 가격인데 일반 3.5kg? 네, 일반 가격보다 할인된 50% 정도 할인된 가격이고요. 달걀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정도 저렴해요. 팽이버섯은 3개 가격이고요. 밀키트나 우유 같은 경우에는 좀 유통기한 임박한 상품을 구매해서 할인 적용받았고 닭볶음탕도 1kg 할인할 때 가가지고 요것만 사가지고 왔습니다. 저것만 사올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끼시는 분들 또 고수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이거 보고 나서 아이고 내가 더 아꼈어야 됐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생각하시는 멀었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식비 영수증 리뷰입니다. 먼저 비슷한 4인 가족의 장바구니 영수증을 저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이번에는요, 이게 4인 가구가 1회 식비 영수증이에요. 한 1회요? 번에 좋다, 저만큼 11만 7,830원 봐서 일주일에 두세 번 보니까 이 댁은 일주일에 한 40만 원 정도 쓰실 것 같고요. 보면은 차돌박이 24,600원, 컵라면 3개 사고 갈비 양념장을 한 3,000원 정도에 사셨고요. 갈비용 싸네. 고기 27,000원, 카레용 돼지고기 지금 4,000원 조금 안 되는 안 가격이고 되네요. 시금치 한 단 1,500원이면 싸게 산 거예요. 저거 너무 시금치 싸게 2, 샀죠. 3,000원 하거든요. 카레가루 4,500원, 육전용 고기 16,600원. 콩나물 한 봉지 980원. 아까는 이제 한 박스를 사셨잖아요. 지금 사례자 한 같은 봉지를 경우는. 사셨구나. 방울토마토 예, 저 정도 알수 나오고 양상추 지금 2,580원. 이렇게 나서 11만 7천 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러네요. 보통 한 번 가면 저 정도 나오죠. 네. 아니, 이렇게 쓰면 한 달에 160만 원 정도 쓰시니까 아까 이제 맞아요. 경제평론가께서 알려주신 4인 가족 한 달 식비 평균하고 네. 거의 비슷해요. 일반적으로. 네, 저 평균적이죠. 정도. 근데 제 기준에선 지금 보여주신 영수증이 좀 진입장벽이 낮은 절약적인 영수증이 아닌가. 맞아요. 저분도 과소비란 게 절대 아니거든요. 시금치 정말 싸게 사셨고 맞아요. 네. 카레용 고기 4,000원 이하로 사신 거는 굉장히 절약해서 사신 건데 제 기준에선 저분이 굉장히 합리적인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고수님 아까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보면서. 예,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예. 고칠 게 맞나요? 어떻습니까? 평가 좀 않나요? 해주세요. 네, 제 눈에는 고칠 게 되게 많아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고칠 게 많다고요? 자, 네. 고쳐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우선 장을 보실 때 네. 어떤 걸 요리할지 계획 안 하시고 장을 보신 것 같아요. 네, 갈비를 이제 만드시려고 양념장이랑 고기를 사셨는데 네. 차돌박이랑 육종용 고기도 함께 사셨어요. 아마도 정육점에서 이제 세일하는 거를 고르셨거나 시식하신 다음에 충동적으로 구매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갈비 양념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재료들로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컵라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많이 드신다고 하면 네. 이렇게 낱개보다는 묶음으로 사시는 게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장 보시기 전에 식단을 미리 한번 계획하시고 하시면 더 절약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혼나는 것 같죠? 한 번도 충동 구매를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시식해보시고? 아이들이 있을 때는 뭐 한 번 정도는 있는데 좀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저는- 면이 있긴 있으시고. 네, 아까 이제 갈비. 저도 어젯밤 갈비 샀거든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양념을 집에서 해요. 그래갖고 배를 샀어. 배를 샀어요. 거기에 넣으려고요? 불고기도 넣고 갈비도 넣는 배를. 그럼 그냥 양념장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저거 기성 제품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인 게 그냥 배를 먹고 네. 깎아 먹고 남은 데라도 갈아서 넣어야 되나 지금 배값이 너무 비싸서 일단 맞아요. 장바구니 담긴 담고 결제를 하긴 했는데 지금 네. 배송 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갈비 양념 같은 거는 어떻게 해서 드세요? 갈비 양념은 아까 흠집 사과 같은 거 갈아서 넣기도 하고요. 네. 없을 때는 뭐 사과 주스나 배즙도 괜찮고 양파즙도 괜찮습니다. 갈아서 쓰시면. 집에 있는 것들. 네. 집에 있는 거. 네, 있을 때만 넣고 있어요. 자, 이어서 한번 다음 영수증도 저희가 보고 넘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이번에는 5인 가족의 영수증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자, 5인 가구의 1회 식비 영수증입니다. 여기도 뭐 11만 2,530원 소고기 나왔고요. 국거리를 한 상세 가지. 내역 보니까 소고기 국거리부터 해서 뭐 치킨 텐더 사셨네. 우리 집이랑 맛있겠다. 비슷한데요. 닭갈비도 있고요. 돼지고기 좋은 거 찌개용 잘 사시고 사셨네. 닭갈비. 예, 이 정도면은 뭐 꽈리고추 2,500원. 오징어. 네, 오징어도 있네요. 5인 여- 가족이니까. 여기도 줄일 게 있나요? 네. 저희 보시면 네. 치킨 텐더랑 소세지를 구입하셨는데 아마 아이들용으로 구입하신 것 같아요. 네. 또 아이들 반찬으로 2가지를 내놓을 경우에 남기기가 쉽거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네요. 식구별 맞춤 반찬은 1가지 정도 넣고 단촐하게 식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비싸게 소고기 국거리용을 사셨어요. 네. 3만 원. 그런데 찌개용도 돼지고기 찌개용도 구입을 하셨는데 아마도 나중에 찌개를 끓여 먹어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냉동실에 우리 넣어놓으면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식단을 이제 세우셔가지고 필요할 때 그때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집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저희 집 찔려. 예, 대가족이잖아요. 대가족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집에 올 때 이렇게 아이스크림 사갖고 오잖아요. 예, 그냥 하나 먹고 나머지는 냉장고물 딱 여기 넣어놔야지 하는데 공간이 없어. 그래서 그렇죠. 공간을 만들다 보면 한 달 전에 산 고기가 나오고 예 이런 일이 있는데 맞아요. 아 역시 충동적으로 나중에 먹어야지 하는 거는 정말 나중에 못 먹을 수 못 있으니까 먹어. 아 알겠습니다. 근데 콕콕 짚어주시니까 좀 알긴 알겠는데요. 장 보러 가면 좀 헷갈릴 것 같기도 한 게 이게 있습니다. 식비는 이렇게 줄여라. 원칙을 하나만 딱 정해주세요. 요건 지켜라. 왜 없겠어요. 너무 무엇이든 인터레스팅. 물어보세요.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머리에 쏙 들어올 수 있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하나하나 아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비 이렇게 줄여라. 첫 번째는요. 레시피, 그러니까 오늘 만들 요리는 미리 정하고 단순하게 요리하라. 일단 정해야 되는군요. 자, 두 번째는 냉장고 파먹기인데 냉파. 아마 냉장고 안에 보시면 화석같이 어디선가 이게 뭐야? 쌓여있는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파먹으라는 말씀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3번 식비 계획은 주기적으로 세워라. 4번입니다. 유통기한 임박이나 B급 상품을 활용한다. 아, 요거는 좀 잘 기억했다가 해야 되겠네요. 4번 네. 같은 경우는. 5번은 외식은 계획적으로. 예. 그리고 5번 장보기는 여러 곳에서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박태원 씨 보면서 좀 느낀 게 있으세요? 뭐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요.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 뭐 이해는 됩니다. 장보기를 여러 곳에서 하라. 그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장보기는 한 곳에서 해야 거기서 뭐 포인트도 쌓이고 맞아요. 동선도 안 겹치고 효율적으로 살 수 있고 장보기를 왜 여러 시간도 곳에서? 절약하고. 예, 그러니까 전 궁금한데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비교를 그런가요? 많이 하고 사신다는 얘기인가요? 네. 대형마트가 좀 저렴한 게 있고 재래시장이 저렴한 게 또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채소나 생선 같은 신선 재료는 재래시장이 훨씬 더 저렴하고요. 재래시장. 네. 앞에 말씀드렸던 라면 같은 거,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형마트가 훨씬 더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보통 비싼데 1+1이랑 이제 카드 할인 같은 거 활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편의점에서도. 그 동네 마트에 전단지가 다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꼼꼼히 보시고 발품 팔아보시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정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